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서비스 기업 자신감 충전소 오하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외식 사업에서 식품 위생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제가요 그 뒤로 식당만 가면 이렇게 주방 쪽으로 이렇게 살피게 돼요. 진짜요? 큰일 났어 이제. 어떻게 이제 음식 네. 좀 고르기 더 힘들어지셨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데 네. 대표님은 저보다 더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많이 쳐다봐요. 그분들이 막 네.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막 진열장 위에도 쳐다보고 이렇게 막 그릇 같은 것도 좀 살펴보고 그렇게 이렇게 막 되는 것 살펴보는 같아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외식업 네. 분야만 한 10년 넘게 파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대학 때 저는 사실 중국어를 전공했는데요. 대학교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기에 발을 디뎌가지고 네네. 여기서 이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네, 굉장히 오랫동안 좀 외식업 쪽에서 근무를 쭉 이어왔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참 자기가 좋아하고 네. 잘하는 거를 이렇게 내 업으로 삼고 한다는 거 정말 축복받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네네. 재미있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 분야만 네. 15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말 재밌거나 네. 재밌어도 이제 수입이 안 되면 이게 그렇죠. 유지하기 힘들어요. 수입이 좋거나 둘 중 뭐 하나일 네. 것 같은데 뭐 둘 날 수도 있고 어떠세요? 뭐 수입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외식업에 굉장히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요. 네. 또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곳에 처음 딱 가보고 그 어떤 장면이 좀 저한테 각인이 되어서 계속 이제 외식업 쪽으로 이렇게 기웃기웃했던 케이스예요. 어떤 장면이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됐길래 그러세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나이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게 막 이제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선했지 이제 아주. 제가 6학년 때쯤에 어떤 이제 지인분과 같이 그 프라이데이 레스토랑에 가게 됐어요. 금요일 생전, 거기. 생전 처음 간 거예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 유니폼에 이렇게 막 배지를 한가득 달고 막 이제 노래가 나오면서 무전기를 딱 꽂고 이렇게 막 다니시는 서버분들을 보고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내가 몰랐던 그 장면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보여서 내가 꼭 커서 한 번쯤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서 좀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때 가족들과 함께 갔던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저분들의 어떤 뭔가 활기차고 맞아요. 에너지틱한 이런 네. 모습들 때문에 그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CS에서도 그 고객이 경험하는 어떤 한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처럼 인생의 어떤 방향을 정할 수도 있고 굉장히 또 행복한 순간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가게 하나 차리시는 거는 너무 뭐 하고 싶은데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게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나는 요 정도 선에서만 하겠다. 그냥 체크하는 것만 할게. 건물은 그냥 사서 그냥 월세를 좀 받고 싶네요. 내가 외식업까지는 못하겠다.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식당을 가면요. 정말 반박 불가 맛집인데 그것만 믿고 좀 불친절한 가게도 사실 좀 있고요. 반대로 진짜 과하게 친절한 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손님 입장에서는 음식 맛을 떠나서 두 군데나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패밀리 레스토랑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패밀리 레스토랑이 막 유행하던 시절에 퍼피독 서비스라는 게 있었어요. 퍼피독? 이렇게 서버분이 와서 주문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맞아. 테이블과 이제 높이를 맞춰서 주문을 받는 서비스가 있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원래 생겨났던 거는 고객과 앉아있는 고객과 이제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갑자기 와서 막 무릎을 꿇어. 왜 이러시냐고. 눈을 막 이렇게 빤히 바라보면서 주문을 받으니까 또 고객들의 이제 일부 고객님들께서는 너무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저도 좀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냥 저기 이렇게 세워드리고 싶었어요. 왜 이러세요? 괜찮다고 무릎 아프시겠다고. 맞아요. 서서 주문 받으셔도 된다고. 네. 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서비스를 할 때는 저희는 이게 정해진 서비스예요라고 하지만 근데 실제 고객 입장에서는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다는 거. 네.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많이 없어졌고요. 이제 예전하고 또 고객들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정말 와서 계속 말을 붙여주고 뭐 괜찮냐든 계속 물어봐주고 또 소개해주고 이런 것 서비스를 좀 좋아하셨다면 사실 최근에 고객들의 어떤 트렌드는 좀 그냥 고객을 자율적으로 네, 놔두는 거를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내부 구조가 불편하거나 또 직원과 소통이 불편한 가게들도 손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고객이 직원을 딱 부르고 싶을 때 어떤 뭐 기둥이라든지 이렇게 가려서 맞아.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고객이 좀 불편해하시고 뭐 요즘에는 이제 드시고 나서 셀프로 갖다 주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굉장히 좀 먼 구석에 있다든지 네, 이런 것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객이 한두 번 경험을 하시면서 좀 불편하다 느끼면 사실 다음번에 찾아오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별거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식당을 한 군데 갔는데 굉장히 큰 건물 안에 이제 입점해 있다 보니까 화장실을 좀 다녀오고 싶은데 어딨나요? 그때 매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일로 가셔서 절로 가셔서 절로 가셔서 어떻게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비 오면 그럼 난 우산 쓰고 이 비를 다 갔다 와야 되나?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식당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당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맞아요. 이런 손님의 편의를 위한 동선이 좀 이게 좀 불편하겠네. 라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약간 좀 이런 시야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고객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생각보다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매장을 열고 운영할 때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거를 좀 위주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느껴질까를 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이제 고객 접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요즘에 이제 고객 접점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접점이라는 것은 이제 고객과 만나는 모든 지점을 저희가 접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세세하게 나누면 수십 개의 접점으로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죠. 주차장 들어와서 뭐 출입문 뭐 이런 식으로 접점을 굉장히 세세하게 나누어서 이 접점마다 우리가 어떻게 좀 응대를 해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매장의 환경이나 아니면은 매장의 어떤 그 판매하는 서비스나 이런 종류들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뭐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외식에서도 카페가 있고 또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카페 같은 경우는 먼저 고객이 오셔서 주문을 서서 하고 나서 자리로 가시고 그쵸. 네. 그리고 또 이제 앉아서 드시는 집 같은 경우는 일단 자리에 먼저 앉고 메뉴를 갖다 준 후에 주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업종이나 어떤 그 매장의 동선에 따라서 접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근무하시거나 운영하시는 매장의 고객의 동선을 좀 먼저 살펴보시면 어떤 접점에서 우리가 고객에게 이렇게 응대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눈에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 마음이라서 손님 전부를 다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10명한테 다 좋았는데 딱 그 이후에 이제 오신 한 분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불만 고객 꼭 나오죠. 네, 꼭 나오고 또 10명이 사실 만족했더라도 한 명이 불만을 표시하시면 또 그게 그렇게 마음에 남는다고. 맞아요. 상처될 것 같아요. 또 직원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한 명의 불만 고객이 있으면 그날 하루 스케줄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의 고객을 다 만족시키기는 사실 어렵지만 또 저희가 최대한 모든 고객들에게 좀 만족스러움을 선물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불만 고객에 대한 연구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기도 해요. 클레임, 컴플레인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좀 다른 거죠? 현장에서는 사실 그냥 불만을 누가 토로하면 뭐 점장님 클레임 걸렸어요. 아니면 뭐 저희 컴플레인이에요. 이렇게 그냥 많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세요. 네. 그게 이제 고객이 뭐 불만족이 나왔다. 이제 이런 뜻으로는 많이 쓰시는데 엄연히 이제 구분을 하자면 클레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손해가 실제 발생하셨을 때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먹고 정말 탈이 났다. 병원에 입원했다. 네, 그렇죠. 병원에 갔다. 병원비를 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 예를 들면 이제 클레임인 거예요. 네. 실제로 객관적인 어떤 손해가 발생한 상황을 저희가 클레임이라고 보고 컴플레인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냥 주관적으로 내가 좀 불쾌하다. 나 기분 좀 안 좋다. 이 직원 좀 마음에 안 들어. 약간 이렇게 요런 쪽이 이제 컴플레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뭐 그냥 용어로서는 많이 사용하시는데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살짝 구분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네. 현장에 경험이 많고 또 이제 이쪽 강의들을 많이 하시니까 현장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좀 더 많아요? 글쎄요. 뭐 이렇게 더 통계를 막 내보지는 않았지만 네네. 사실 컴플레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수시로 좀 발생을 하는데 외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클레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량을 절대적으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외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의외로 꽤 되거든요. 음식업인데 그렇죠. 손해 발생 때문에 클레임 형태로. 예를 들면 실제로 이제 먹고 탈이 나신 경우 그리고 치아가 다치시는 경우도 있고 매장에서 넘어지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저희가 매장에서 조금 안전에 더 이제 저희가 주의를 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실제로 저희가 배상 절차 같은 거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접근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저희는 맞아요. 그 매장에 가서 식사만 하면 나오는 공간인데 어떤 클레임거리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그런 그 요소들이 좀 맞아요. 위험한 것들이 있네요. 네네. 맞아요. 최근에 저기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뜨겁게 달궈진 팬 위에 고기가 올려져 있었는데 덥석 잡으면 난리 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 그래서 저희가 접점 응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만지지 마세요라는 응대를 저희가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고객이 데이는 거 하고 저희가 그렇지. 전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놓고 갔는데 고객이 먹다가 데였다. 이거는 이제 좀 상황이 다른 거죠. 완전 달라질 것 같네요. 위험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특히 외식업 쪽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것들 이제 음식 그리고 이런 응대가 고객의 건강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컴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이 상했다라는데. 맞아요. 이런 건 좀 대응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걸 가지고 화를 내라고 생각하는 고객들도 사실은 있죠.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에게 무례하게 또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가 직원 입장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이제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이제 CS 교육을 하다 보면 저희 직원들한테 이렇게 시키잖아요. 네네. 고객 역할 해봐. 그러면 엄청 잘합니다. 그렇게 메소드 연기를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진짜 직원 입장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상대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음식과 관련한 클레임은 어떤 식으로 좀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음식과 관련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건강에 굉장히 좀 위해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뭐 식품 쪽에 관련된 클레임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물질, 네, 이물질이 혼합되는 그런 클레임이에요. 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물을 회수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교육 들어가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물을 무조건 고객이 나왔다고 해서 일단 가셨지만 그 이물을 현장으로 회수를 하시는 게 가장 이제 현장에서 하셔야 될 첫 번째 상황이고요. 이런 클레임 관련해서 좀 현장에서 하셔야 될 부분들은 내가 만드는 음식에 대한 그 공정에 대한 공부를 정말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이게 정말 뭐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블랙 컨슈머들이 또 있어요 요즘에. 자기 머리카락 이렇게 진짜요? 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실제 회사에 근무할 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목적은 어떤 그 협상을 해서 그렇죠. 뭔가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네, 위함인가요? 맞습니다. 네. 진짜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네. 제가 실제 이제 회사 근무할 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공정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물이 이제 발생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이게 자작극이라는 확신하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산하시는 어떤 제품에 대한 공정을 고객보다 당연히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자신감을 갖고 계셔야 네, 그렇게 좀 대응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정말 실수에 의해서 발생이 된 거라면은 바로 이제 인정하시고 사과 먼저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밟으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네. 최근에 저희가 식당에서 해물찜을 먹었는데 다 먹고 나서 이제 밥을 비벼 먹는데 밥에서 비닐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런데 그 이제 비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저희가 음식물이 그 꽃게가 네. 비닐에 포장되어서 나오는데 비닐에 포장되어 오는 거는 그 아이밖에 없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간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과를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거 왜 나왔지? 맞아요. 이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있다라는 네, 걸 맞아요. 그래도 본인이 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좀, 네. 좀 상황이 좀 빨리 정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실제로 이런 상황에 닥치셨을 때, 저희 음식에서 그게 나왔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 응대가 있어요. 손님, 그럼 내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지금 없는 얘기 한다는 거야? 라면서 또 이제 이게 싸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감정적으로 접근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사실을 파악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물이 나왔다거나 이럴 경우에 실제로 이제 가져와서 원인을 분석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에 맞게 접근하시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누군가를 만족시킨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막연하고 좀 어려운 일인데, 또 어렵다면 어렵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 또 쉬울 수 있다.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이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내가 밥에 비닐 들어있으면 나도 싫은데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 불쾌하시겠죠. 그리고 깨끗한 데 가면 나도 좋은데 고객 입장에서도 깨끗한 데서 식사를 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객 서비스의 출발점은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식 사업의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식품위생관리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고객 응대 서비스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 외식 사업 종사자가 마음에 좀 새겨놓고 상기해야 할 한 줄 신조. 되게 어렵네요. 갑자기 마지막에 그냥 숙제 하나 드려요. 네, 한 줄 신조로. 두 줄이면 안 돼, 한 줄.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서비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밥을 사 먹으러 갔을 때 우리 외식업에 계신 분들도 현장을 밖으로 나가시면 다시 고객이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 밖에 나가서 뭔가 사 먹고 서비스를 받았을 때 내가 이런 점은 좀 불편했다, 또는 이런 점은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대로 이제 업무하실 때 좀 반영을 하시다 보면 많은 고객에게 좋아요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고객 입장이지만 정말 좋은 곳에 가면
저도 이렇게 칭찬의 말 한마디씩 좀 네.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만큼 애써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 저희도 현장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외식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고객들이 이제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데에서 이제 행복을 느끼시는 직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어렵고 좀 관리할 것도 많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직업이지 않나.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래 했고 또 이걸 또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거든요. 네, 그런 매력이 또 있어요. 네.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밥때가 됐기 때문에 배고프다. 배고프죠? 네. 오늘 두께를 긁었다니까. 먹는 얘기만 하니까. 어디 가서 뭘 먹지?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네. 기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또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